민희는 38살에 결혼했습니다. 남편 준우는 35으로 IT 기업에 다니는 성실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준우에게는 42의 형 진우와 40의 누나 은경이 있었습니다. 진우는 인천에서, 은경이는 수원에서 각자 가정을 꾸리고 살았습니다. 민희와 준우는 대전에 신혼집을 마련했고 시부모님은 청주에 사셨습니다. 차로 30분 거리였습니다. 결혼할 때 시댁에서는 1억 원을 지원해 주셨고 민희의 친정에서는 2억 원을 보태 주셨습니다. 형님과 형님 댁은 분명 더 많이 받았을 거라고 민희는 짐작했지만 시작하는 부부에게는 충분한 금액이었습니다. 민희는 감사한 마음으로 새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결혼 초반 몇 년은 민희도 직장을 다녔습니다. 백화점 화장품 매장에서 일했는데 고객 응대가 즐거웠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둘째를 임신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입덧이 심했고 몸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출퇴근 시간도 아이에게 무리가 될 것 같아 민희는 퇴사를 결심했습니다. 전업주부가 된 민희는 자연스럽게 시댁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가끔 시어머니가 전화로 부탁하셨습니다. 민희야, 내가 오늘 병원 가야 하는데 아버지 점심 좀 챙겨줄 수 있니? 민희는 흔쾌히 그러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가까이 사는데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당연함이 점점 일상이 되어갔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이던 부탁이 3번, 4번으로 늘어났습니다. 시어머니는 무릎이 안 좋으셔서 결국 인공관절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병원 간병은 자연스럽게 민희의 몫이 되었습니다. 당시 둘째는 돌이 막 지난 때였습니다. 민희는 아이를 업고 병원을 오가며 시어머니를 돌봤습니다. 시아버지는 운전을 하지 못하셨습니다. 어디를 가시려면 민희가 운전기사가 되어야 했습니다. 병원, 은행, 관공서, 친구 댁 방문까지.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3번 이상은 시부모님을 모시고 다녔습니다. 형님과 형님 댁이 내려오시면 민희의 역할은 더 바빠졌습니다. 시어머니를 대신해 음식을 준비하고 상을 차리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힘들지 않았다면 거짓말일 것입니다. 하지만 민희는 참았습니다. 그것이 며느리의 도리라고 믿었습니다. 준우는 민희에게 늘 고마워했습니다. 여보, 정말 미안해. 당신이 없었으면 어떻겠을까. 그의 진심 어린 사과와 감사가 민희에게는 위안이 되었습니다. 민희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하나 희생하면 이 가정이 평화롭구나. 그렇게 민희는 9년을 살았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준우가 퇴근하고 들어와 저녁을 먹던 중이었습니다. 부모님이 형이랑 누나한테 재산을 증여하셨어. 민희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언제요? 준우가 대답했습니다. 2년 전에. 민희의 손이 멈췄습니다. 왜 이제 말해요? 민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우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부모님이 당신한테는 말하지 말래. 돌아가시기 전까지 비밀로 하래. 민희는 숨이 막혔습니다. 돌아가시기 전까지 비밀이라고요? 며느리에게 평생 숨기라고요? 준우는 계속 말했습니다. 형은 장남이고 누나는 딸이 하나뿐이잖아. 그래서 부모님이 그렇게 하신 거야. 나는 상관없어. 민희는 준우를 빤히 바라봤습니다. 상관없다고요? 정말로 상관없으신가요? 준우는 원래 순한 성격이었습니다. 어디 가서 싫은 소리 한 번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해맑고 착하고 순진한 사람이었습니다. 민희는 돈이 아깝지 않았습니다. 친정이 시댁보다 형편이 나았고 준우의 벌이만으로도 생활에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시부모님의 재산을 탐낸 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달랐습니다. 과정이 문제였습니다.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민희는 정확히 알았습니다. 며느리는 가족이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명절을 보내고 손주를 함께 키우지만 결국 남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중요한 가족 일에는 끼워줄 수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민희는 이틀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시부모님이 저녁 식사를 하러 오셨습니다. 민희는 평소처럼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시부모님이 거실에 앉아 계실 때 민희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제가 준우한테 들었어요. 시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뭐? 민희는 심호흡을 하고 말했습니다. 형님이랑 형님댁께 재산 증여하신 거요. 서운해요. 순간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시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졌고 시어머니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누가 말했어? 시아버지가 낮은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민희는 대답했습니다. 준우가 말했어요.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도 이 집 식구인데 왜 숨기셨어요? 형님이랑 형님댁께 증여하신다고 말씀만 하셨어도 저는 이해했을 거예요. 어른들 재산이니까요. 그런데 왜 며느리 몰래 하셨어요? 시어머니가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민희야, 이건 우리 가족 일이야. 며느리는 말을 멈추셨다가 다시 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며느리야. 완전한 가족은 아니지. 민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아버지가 덧붙이셨습니다. 유산 상속은 혈육끼리의 일이야. 며느리가 관여할 자격이 없어. 그러니까 서운해할 일도 아니고. 민희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9년 동안의 헌신, 간병, 운전, 요리, 중재, 모든 것이 결국 아무 의미가 없었다는 것을요. 민희는 시부모님 앞에서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그럼 우리 갈게.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문이 닫히자 민희는 준우를 불렀습니다. 여보, 이리 와요. 준우는 아이들 방에서 나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민희는 그의 맞은편에 앉아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오늘 부모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들었죠? 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들었어. 민희는 계속했습니다. 며느리는 가족이 아니래요. 완전한 가족이 아니래요. 그래서 유산에 관여할 자격이 없대요. 민희는 감정을 억누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가족이 아니라고 하시니까 앞으로는 며느리 노릇 안 할게요. 준우가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민희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권리 없이 의무만 있는 자리는 없어요. 그런 사람을 호구라고 부르죠. 저는 이제 호구 안 할 거예요. 제가 느낀 대로 살 거니까 제 행동에 토달지 말고 존중해 주세요. 아니면 이혼이요. 준우는 당황했지만 원래 성격이 순해서인지 크게 반발하지 않았습니다. 알았어.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 민희는 그 말을 듣고 안도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민희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희야, 오늘 내 아버지 병원 가시는데 운전 좀 해줄 수 있니? 민희는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하지만 오늘은 안 돼요. 다른 분께 부탁하세요. 시어머니는 당황하신 듯 잠시 침묵하시더니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추석이었습니다. 준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추석에 시댁 갈 거야? 민희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안 가요. 아이들 데리고 친정 갈 거예요. 당신은 시댁 가세요. 준우는 난처해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민희는 친정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이번 추석에 우리 갈게요. 어머니는 기뻐하시는 듯 했지만 곧 물으셨습니다. 시댁은 안 가니? 민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사실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저 시댁 안 가기로 했어요. 사연이 길어요. 어머니는 처음에는 노발대발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집안 망신이잖아. 하지만 민희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자 어머니의 목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며느리는 가족이 아니라는 시부모님의 말씀, 2년간 숨긴 증여, 9년간의 헌신이 무색해진 순간들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민희는 마지막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그래도 저를 거기로 보내시면 저 친정하고도 인연 끊을 거예요. 어머니는 깜짝 놀라셨습니다. 미니의 오빠들에게도 이야기가 전해졌고 오빠들은 분노했습니다. 매제한테 전화해야겠다. 미니의 친정은 며느리를 가족으로 대했습니다. 두올케는 친정에 오면 친딸처럼 편안해했고 부모님도 며느리들을 아꼈습니다. 물론 바라시는 것도 있었지만 그만큼 지원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미니는 더 서운했습니다. 추석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미니는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준우는 혼자 시댁에 갔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미니와 손주들을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우리 딸 왔네. 어머니는 미니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아이들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품에 안겨 즐거워했습니다. 명절 음식을 준비하면서 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준우는 혼자 갔니? 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혼자 갔어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셨지만 더 이상 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한편 준우는 시댁에 도착했습니다. 형 진우와 형수, 누나 은경과 매영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미니는? 준우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친정 갔어요. 순간 모두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형님이 따졌습니다. 명절에 며느리가 친정을 가. 그게 말이 되니? 준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가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제대로 못 챙기니까 그렇지. 준우는 듣는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명절 음식은 형수와 누나가 준비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미니가 다 준비했을 텐데 이번에는 없으니 두 사람이 부산하게 움직여야 했습니다. 제사를 지내고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형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미니가 왜 이러는 거야? 부모님한테 서운한 게 있으면 이야기를 하지. 준우는 젓가락을 놓고 형을 바라봤습니다. 형이 장남이니까 형이 챙기세요. 저는 모르겠어요. 형님은 당황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시어머니가 끼어드셨습니다. 준우야, 미니한테 잘 이야기해봐. 우리가 잘못한 게 있으면 사과할게. 준우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며느리는 가족이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가족이래 왜 불러요? 시어머니는 할 말을 잃으셨습니다. 명절이 끝나고 준우는 친정으로 미니를 데리러 갔습니다. 차 안에서 준우가 말했습니다. 여보, 시댁에서 난리였어. 미니는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준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형이랑 누나가 음식 준비하느라 고생했어. 평소에는 당신이 다 했는데 말이야. 미니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준우가 계속했습니다. 어머니가 사과하신대. 미니 만나고 싶으시대. 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요. 만날 생각 없어요. 준우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미니는 핸드폰 번호를 바꿨습니다. 시댁 식구들에게는 새 번호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준우만 알고 있었습니다. 손주들 보고 싶다는 말에도, 미니 좀 만나고 싶다는 말에도, 같이 밥 먹자는 제안에도 미니는 거절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시부모님은 점점 불편해지셨습니다. 며느리가 해주던 모든 일들을 스스로 해결해야 했습니다. 형님 진우는 서울에서 일하느라 바빴고 누나 은경도 수원에서 새 아이를 키우느라 여유가 없었습니다. 가까이 사는 막내 아들 부부가 돌봐주지 않으니 시부모님은 외로우셨습니다. 설날이 다가왔습니다. 시아버지가 준우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준우야, 이번 설에는 미니도 같이 오너라. 준우는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미니는 안 온대요. 시아버지는 목소리를 높이셨습니다. 그게 말이 되니? 명절에 며느리가 안 온다는 게. 준우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가족이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시어머니가 전화를 받으셨습니다. 준우야, 엄마가 잘못했어. 미니한테 전해줘. 미안하다고. 재산도 나눠줄게. 그러니까 다시 예전처럼 지내자. 준우는 미니에게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미니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필요 없어요. 다시 볼 생각도 없어요. 민희는 정말로 필요가 없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신뢰가 깨졌고 존중받지 못했던 9년이 문제였습니다. 남의 돈 내가 왜 받아요? 민희는 준우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설날 당일 민희는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에 갔습니다. 준우는 이번에도 혼자 시댁에 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관문을 나서려던 준우가 멈칫했습니다. 여보, 나도 친정 갈래. 민희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왜요? 시댁 가야죠. 준우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시댁 가면 자꾸 당신 이야기로 나를 들들볶아. 힘들어. 차라리 친정 가는 게 편해. 민희는 준우를 바라봤습니다. 해맑고 순한 남편이었지만 결국 자신의 편의를 선택한 것입니다. 민희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요, 같이 가요. 그렇게 그들은 가족 모두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준우의 형 진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준우야, 너 어디야? 왜 안 와? 준우는 차를 운전하며 대답했습니다. 형, 저 처가 갑니다. 진우는 당황했습니다. 뭐? 설날에 처가를 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 준우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걸 왜 저한테 물어요? 형이 장남이잖아요. 친정에 도착하자 부모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사위도 왔네. 아버지는 준우의 어깨를 두드리며 웃으셨습니다. 설날 오후 시아버지에게서 준우 핸드폰으로 문자가 왔습니다. 재산 문제는 다시 생각해보마. 민희한테 미안하다고 전해라. 우리가 잘못했다. 준우는 문자를 민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민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늦었어요. 봄이 왔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준우가 민희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시댁 한번 다녀올까 해. 민희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왜요? 준우는 말했습니다. 그래도 부모님이잖아. 얼굴 한번 보고 올게. 당신은 안 가도 돼. 민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저는 안 갈게요. 준우는 혼자 시댁에 갔습니다. 시부모님은 많이 늙으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준우를 보자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준우야. 준우는 어색하게 앉았습니다. 시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민희는? 준우는 대답했습니다. 안 왔어요.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어. 민희한테 너무 미안해. 준우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시아버지가 계속하셨습니다. 재산 이야기 때문에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우리가 생각이 짧았지. 준우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민희는 9년 동안 정말 열심히 했어요. 제가 봐도 너무 고생했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알아. 준우는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민희를 가족이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그 말이 얼마나 아팠는지 아세요? 시부모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준우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민희 편이에요. 집으로 돌아온 준우는 민희에게 말했습니다. 부모님이 많이 늙으셨어. 그래도 나는 가끔 가볼게. 당신은 안 가도 돼. 민희는 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름이 되었습니다. 신우 은경이 준우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준우야, 우리 이야기 좀 해야 할 것 같아. 준우는 수원에서 은경을 만났습니다. 카페에 앉은 은경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준우야, 민희 누나가 왜 이러는 거야? 부모님이 너무 힘들어하셔. 준우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대답했습니다. 누나는 재산 얼마나 받았어? 은경은 당황했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야? 준우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누나도 받고 형도 받았잖아. 그러면서 민희한테는 며느리니까 관여하지 말라고 했어. 그게 맞는 거야? 은경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준우는 계속했습니다. 민희는 9년 동안 부모님 뒷바라지 다 했어. 누나는 1년에 몇 번이나 내려왔어. 형은? 명절에 절만 하고 가잖아. 은경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가족인데. 준우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부모님이 민희는 가족 아니래. 그러니까 민희도 가족처럼 안 하는 거야. 당연한 거 아니야? 은경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준우는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누나, 앞으로 부모님 일은 누나랑 형이 챙겨. 나는 못해. 가을이 왔습니다.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형 진우가 준우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준우야, 이번 추석은 어떻게 할 거야? 준우는 대답했습니다. 형, 저는 처가 갑니다. 진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준우야, 그래도 부모님이. 준우는 말을 끊었습니다. 형, 추석 음식은 어떻게 하세요? 진우는 당황했습니다. 그게 형수가 준비하려고. 준우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형수님이 하시면 되잖아요. 왜 저한테 물어요? 진우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야, 이 자식아. 내가 막내잖아. 준우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형이 장남이잖아요. 장남이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진우는 화가 나서 소리쳤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준우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형은 재산도 제일 많이 받았잖아요. 그럼 책임도 제일 많이 지는 게 맞죠.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민희는 옆에서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추석 당일 민희네 가족은 친정에 모였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위도 이제 완전히 우리 집 식구가 됐네. 모두가 웃었습니다. 준우도 편안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님. 이제 여기가 제 집 같아요. 민희는 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준우도 민희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날 밤 준우의 핸드폰에 시어머니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준우야, 우리 혼자 명절 보냈다. 너무 외롭구나. 준우는 문자를 보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희가 물었습니다. 어머님? 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결정해요. 가고 싶으면 가도 돼요. 준우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아니야. 이제는 우리가 먼저야. 부모님보다 우리 가족이 먼저야. 민희는 준우를 안아주었습니다. 준우가 민희의 등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여보. 내가 진작 당신 편을 들었어야 했는데. 민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알아줘서 고마워요. 겨울이 왔습니다. 시아버지가 편찮으셔서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진우가 준우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준우야, 아버지 병원에 계셔. 한번 와봐. 준우는 민희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병원 다녀올게. 민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녀와요. 며칠 후 시아버지는 퇴원하셨습니다. 형과 누나가 번갈아 가며 돌봐드렸습니다. 시부모님은 비로소 깨달으셨습니다. 가까이 사는 며느리가 얼마나 큰 힘이었는지를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연말이 되었습니다. 민희는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민희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권리 없이 의무만 지는 삶은 이제 끝났습니다. 며느리는 가족이 아니라고 했던 그 말이 오히려 민희를 자유롭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준우가 다가와 민희 옆에 앉았습니다. 여보, 뭐 생각해? 민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무 생각도 안 해요. 그냥 편안해요. 준우는 민희의 어깨를 안았습니다. 나도 편안해. 우리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것 같아. 민희는 준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제 편이 되어줘서. 준우는 민희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당신이 내 가족이야. 가장 중요한 가족. 두 사람은 눈 내리는 창밖을 함께 바라봤습니다. 민희는 생각했습니다. 가족이란 무엇일까?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 아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고 지켜주는 관계. 그것이 진짜 가족이다. 며느리는 며느리가 아니라 가족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가족으로 대우받지 못한다면 며느리 역할을 할 이유도 없다. 민희는 이제 자유로웠습니다. 시댁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며느리 역할에 짓눌리지 않아도 되고 존중받지 못하는 관계에 매달리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남편이 자신의 편이 되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창밖의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하얀 눈이 세상을 덮어가고 있었습니다. 민희는 평화로웠습니다. 이것이 그녀가 원했던 삶이었습니다. 권리와 의무가 균형을 이루고 존중받고 사랑받는 삶. 이제 그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